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아무도 안 사요. 국평 집값 1년 전 전셋값보다 낮아졌다. 공포가 집어삼킨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자. 궁금증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아파트값 10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 잠실 1년 새 7억이 떨어져. 서울은 23주 연속으로 내림세. 송파 0.6% 하락. 25개구 중 가장 낙폭이 크다. 전북, 성북, 노원, 도봉, 은평구 등 급매물 사이즈만 거래가 전무. 낙폭 커지는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 지방은 마이너스 0.24, 전국이 마이너스 0.32, 수도권 마이너스 0.40.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특히 송파의 잠실 레이크 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에 17억 9천만 원에 9,500에 팔려서 지지선 지금 18억 선도 무너졌습니다. 굉장한 하락폭이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세운 신고가가 24억 8천만 원이었으니까 17억 9천만 원이면 7억이 빠졌네요. 잠실 주공 5단지 전용 81제곱미터도 직전가 29억 5천만 원보다 5억 원가량이 빠진 24억 4천만 원에 지난달 거래가 됐습니다. 잠실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전체적으로 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길, 가저울, 악소리 15억 원 넘던 84제곱미터도 5억이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서울도 이제 중심부로 점점점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뉴타운 집값. 보면 집값 내리는 서울, 신길, 가저울, 뉴타운. 신길동, 레미안, 에스티움 84제곱미터가 작년 10월에 17억 8천이었는데 지금 11억 7천, 6억이 떨어졌죠. 그리고 난감자 DMC 파크뷰 자이 84제곱미터가 작년 9월에 15.4억이었는데 지금 12.2억으로 3억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격 하락이 심하고요. 전세값도 지금 엄청난 내림세가 있습니다. 신길 5구역을 재개발한 보라매 SK뷰 전용 84제곱미터는 전세값이 지난 4월 최고 13억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엔 7억 원. 지난달엔 6억 9천만 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으니 전세값도 6억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 13억에 했던 사람은 정말 깡통 전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보증보험을 들어놔야 됩니다.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증보험값 한 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들어놓으면 안전보험이니까 항상 임차하시는 분들은 꼭 보증보험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더 높게 하겠다. 계속 한다는 얘기죠. 더 높게 하고 더 오래 하겠다. 최저금리는 5% 정도를 예상한다. 지금 보면 미국 금리가 지금 4%, 이제 4%죠. 대한민국이 3%인데 우리나라가 11월 24일 날 아마 0.5%로 예상이 돼서 3.5가 되고 미국이 12월 달에 0.5라면 4.5. 그래서 금리는 한 1%가 계속 차이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이 파란색이 훨씬 더 빠르죠, 우리나라보다.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끌이 지금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연말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9%까지 지금 갈 것 같은데 2%대 대출을 받아서 무려 상환을 3배를 해야 되니까 엄청난 거죠. 예를 들어서 영끌로 정말 한 5억을 대출해서 받았으면 이자가 2%대는 한 3% 잡더라도
예, 1,500만 원, 약 한 120만 원 정도만 내면 됐는데 그게 9%가 되면은 예, 거의 한 400만 원 돈을 내야 되죠. 어, 예, 아마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참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음, 예, 참 작년부터 뭐 유튜버들 집값 오른다, 뭐 8월 달에, 올 8월 달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 나온다, 이렇게 해서 부추긴 사람들 정말 아,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없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음, 네. 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네, 오늘 기준으로 전국 매수 우위 지수랑 전체적인 제 앞으로의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인구 변화라든지 또는 가구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일단 네, 매수 우위 지수는 이 100을 기준으로 이 높을 때가 예, 그 투자에 있어서는 매수자가 많은 경우인데 지금 작년 7, 8월 달 요때 7, 8, 9월 달 이때 한참 높았고요. 그때부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면 19.2까지 떨어졌죠. 19.2는 과거에 우리 2010년서부터 13년도 이때 이때 수준으로 지금 거의 도달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이게 시사하는 게 있죠. 지금 시황은 역대급, 거의 뭐 IMF 때급으로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좀 봐도 지역별로 봐도라도 여기가 백선인데요. 백선보다 우측에 있어야지 예, 매수자가 많은 건데 지금 100보다 세종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9점인데 세종 같은 경우는 거의 단단히 한 5 정도 되고요. 울산 같은 경우도 한 10, 인천, 부산, 대구 다 10선이죠. 그리고 경기, 광주, 대전 또 다 20 밑에 10 수준입니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울도 약 한 23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음, 전국적으로 매수자의 시가 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국이 지금 다 파랗죠. 특히 이 지역들이 파란 게 좀 강합니다. 예, 세종 이런 지역들 매도자가 훨씬 많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좀 변화를 보면 예, 이 경우는 작년 21년 8월 달일 텐데 8월 달일 텐데 이 우측으로 가면은 매수자가 많은 경우를 나타내는 거고요. 또 이 위쪽으로 가면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좋은 거였는데 매수자도 많고 가격도 상승할 거다. 작년 8월까지만 해도 뭐 충북, 인천, 경기, 뭐 서울까지 해서 다 값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리고 작년에 이 왼쪽에 있었던 곳은 대구, 전남, 울산 정도만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한참 8월 달에는 7, 8월 달에 전국적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주택구입 부담지수라든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을 계산을 했으면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었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예측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9월 달부터 위험하다고 방송을 계속 해드렸던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은 모든 지역들이 다 이 왼쪽 하단에 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많고 집값은 하락할 거다. 뭐 세종, 경기, 경북, 울산, 뭐 서울, 인천. 이 때문에 이 시간이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당분간은 제 생각은 한 2026년까지는
미니멈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뒤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그 근거들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PIR이죠. 프라이스 인컴 레이쇼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그것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14.8 그리고 경기가 10.8 인천이 10.8입니다. 서울의 평균 소득을 한 5,900만 원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계속 접근만 했을 때 그때 집을 살 수 있는 게 14.8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유는 집값이 중위 평균이 8.7억이기 때문에 경기도는 6.4억, 인천도 6.4억. 말도 안 되는 거죠. 돈 하나도 안 쓰고서 모아도 14.8년이면 저희가 보통 일반 가정에서 5,900만 원 4인 가족, 3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저금한다고 해도 1년에 2천만 원 저금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2천만 원으로 하게 되면 8.7억을 모으려면은 거의 한 40년이 들어갑니다. 정말 힘든 거죠. 집값이 지금 너무 비싸다. 그 이유는 과거에 봐도 과거에 2008년부터 2017년까지만 보더라도 서울이 한 9 정도였습니다. 9. 근데 지금 14.8이 된 거고 인천 경기도 한 7이었는데 이게 한 10.8이 된 겁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작년부터 금리도 오르고 하면서 이제 떨어지고 있죠. 일단 경기도부터 떨어졌고 인천도 떨어지고 이제 서울도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제 추세가 꺾일 겁니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이제 인식이 팽배해져서 거래량이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5년 동안의 거래량 평균인데요. 이 주택은 전국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든 단독이든 모든 걸 다 합친 거고 평균 한 100만 건 정도가 거래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38만 건이죠. 38만 건.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전국적으로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너무 높다는 그런 인식이 팽배하다. 주택 매매 거래량 변동률을 보더라도요. 변동률이 이제 완전히 지금 마이너스로 갔죠. 마이너스 거의 한 60%로 떨어진 거죠. 마이너스 62%. 거래하던 거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마이너스 60%가 된 거죠. 거래가 과거에 비해서 30%밖에 안 된다.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유형별로 지금 이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 중에서도 이 파란색 아파트가 정말로 비싸다는 거죠. 아파트 거래량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 매매 거래량, 이건 아파트랑 단독이랑 다 합친 경우고요. 평균 한 15만 건, 15만 건 선이죠. 이 파란 선이니까 이 파란 선이 주택 거래량인데 지금 주택 거래량이 4만 건입니다. 보통 15만 건에서 4만 건으로 떨어진 거죠. 14만 8천, 22만, 21만, 18만, 17만에서 4만으로 떨어졌으니까요. 거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거래가 아예 안 된다. 지금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아주. 이런 식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봐도 서울 같은 경우에 파란색이 아파트인데요.
아파트가 거래가 제일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아파트가 거래량이 제일 안 되고 있다. 예, 예. 그나마 다세대 같은 경우도 되고 있지만 그 하락폭은 좀 덜한데 예, 아파트 이렇게 주고 다세대 노란 건데요. 다세대도 좀 많이 줄었죠. 예. 서울은 거래량이 정말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 그리고 인구 이동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순 인구 이동이고 여기가 평균 인구 이동입니다. 순 인구 이동이고 평균 인구 이동인데요. 지금 보면 경기도가 그순 인구 이동에서 작년 9월 달일 때 약 2만, 그 인천이 6,800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런데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했더니 경기도의 인구 이동이 8,000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인천도 2,000건으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음, 그리고 예, 올해 8월 기준으로 보면 예, 경기는 예, 지금 7,000건인데 평균 인구 이동이 마이너스로 갔어요. 예, 인천도 2,445건인데 이게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예, 이 얘기는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인구 이동이 플러스로 가야 됩니다. 플러스는 순 증가를 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예,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예, 경기도에서도 더 외곽으로도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을 보면 집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 현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미분양이 과거에 가장 아파트 값이 하락률이 컸을 때 그때가 이때죠. 2008, 9, 10, 11 이때 보면 미분양이 이때는 거의 10만 건에 달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재작년 이때 아파트 값이 비쌀 때는 전국의 미분양이 한 17,000, 19,000 밖에 없었고 지금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어요.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미분양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다시 미분양이 증가하는 추세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미분양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변화율이 파란색인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죠.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되고요. 중공업 미분양을 보더라도 진공업 미분양도 지금 이제 증가하는 추세죠. 진공업 미분양, 진공업 미분양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10, 11년도 이때가 42,000, 3만 건이었다가 계속 줄어들었죠. 줄어들고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계속 줄어들어서 7,000건까지 갔다가 지금 중공업 미분양이 7,300. 하지만 이 기울기가 증가하는 기울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미분양과 거래량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예, 미분양이 이렇게 증가하니까, 예, 전국적으로 거래량은 급감하죠. 예, 변동률입니다. 미분양이 거의 100% 증가하니까, 예, 거래량은 거의 한 60% 정도 감소를 한다. 이런 지금 데이터가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추세를 바꾸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 그래프 기울기를 보면. 전국 미분양 지역 순입니다. 미분양 지역 순위를 보면 지금 심각한 대구 8,300호로 가장 많고요. 경북 6,600, 경기가 3,100, 전남 2,500, 경남 2,000, 부산 1,700, 충남 1,300. 가격이 하락이 많은 지역들 위주로 미분양이 지금 많습니다. 그리고요. 미분양형 서울을 보더라도 서울이 특히 지금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거의 지금 변동률을 보면 뭐 이거 1000%입니다. 1000%. 작년에 미분양이 54였는데 지금 610. 절대값은 작지만 이 지금 변화율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주 심각하다. 예. 지금 서울에 분양하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지금 이 정도인데요.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서울의 미분양과 거래량과의 관계. 미분양이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뭐 1000%까지 늘어나니까 지금 거래량은 거의 뭐 한 60% 정도, 65% 정도 감소를 했죠.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 심각합니다.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지 않는 이런 주택 정책이죠. 또 중요한 건데 이제 인구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인구를 보면 저희가 그나마 작년까지 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게 인구가 그나마 작년까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좀 성장했습니다. 2015년부터 보면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그다 이제 정체가 됐습니다. 정체가 되고 작년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체적인 인구가 꺾이기 시작했는데 좀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 이게 이제 미래에는 제가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수 없고 만만한 2026년까지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상승하는 시기에도 완만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연령별적 인구를 보면 예, 지금 가장 아파트 구매력이 주택 구매력이 강할 때가 30대 중후반 그리고 40대 초중반입니다. 근데 인구를 보면 30대랑 40대가요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 2016년도에 30대, 40대가 이렇게 많았는데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줄고 미래에는 더 줄을 겁니다. 미래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60대, 70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작았는데. 60대, 70대가 집에 대해서 굉장히 소유 욕구가 강할까요? 지금 자식들은 다 이제 분가를 했고 오히려 하나 가지고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연령별 좀 비교를 봐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60, 70대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도 급격하게. 예. 그래서 미래 인구를 좀 전망을 해보면 지금 2020년도 이때 피크를 치고 21년부터 좀 하락을 해서 2030년도 가면 2030년도 가면 마이너스 0.5%가 2020년도까지라도 0.5%가 증가했는데 이제 마이너스 0.5%가 하락이 되고 2040년 앞으로 뭐 한 17년 뒤죠. 그럼 마이너스 1.3%예요. 그것도 젊은 층들이 없어지고 계속 예, 노년층만 증가를 합니다. 예, 즉 사회가 계속 활력적이지가 않은데 주택에 대한 소유 욕구가
강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미래를 보면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3, 40대 가장 주택을 많이 사는 층이죠. 20대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이렇습니다. 근데 30년도 되면 이 정도로 되고 40년도 되면 이렇게 됩니다. 거의 한 30% 정도 감소가 하죠. 그런데 지금 60대, 70대를 보면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였다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6, 70대가 돼요. 이래서 이때부터 아파트 값이 반등한다고 쳐도 제 생각은 2026년부터 29년 사이 그때부터 서서히 반등하는데 굉장히 이제 미약하게 반등을 할 겁니다.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로.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흑사병 같은 이런 병이 오지 않는 이상 예, 코로나보다 훨씬 센 그런 질병이 오지 않는 이상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은 2020년, 21년 같은 폭동은 없을 거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령별, 연령 계층별 좀 비율을 보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인구가 세 가지로 좀 나눠보면 유소년, 이 초록색 생산 연령 인구 15에서 64세, 60세까지 잡았죠. 그리고 고령 2020년도에는 생산 인구가 또 71%나 돼요. 2030년도에 가면 65%밖에 안 됩니다. 고령 인구가 25%가 돼요. 2040년에 가면 생산 인구가 56%입니다. 그리고 고령 인구가 34%.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때부터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이렇게 오를 수는 없겠죠.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좀 출산을 많이 해서 좀 사회가 젊어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참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가구를 보겠는데요. 인구도 이렇고 이제 더 중요한 건 가구겠죠. 가구를 보더라도 지금 이 초록색이 50대, 60대, 70대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2016년부터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2, 3, 40대, 2, 3, 40대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나마 가구 현황이 2021년까지는 그래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늘어나는 추세. 그쵸?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자,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가 늘어날 것인지. 음.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지금 가구 추이를 보게 되면요. 어차피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야지 집값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주택 정책도 세울 테고. 2020년까지는 그래도 가구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 2021년부터 보면은 정체가 돼 있죠. 정체가 돼 있다가 이때 1인 가구가 조금 늘어나면서 조금 늘어나다가 이제 계속 정체가 돼요. 과거에 2013년부터 이렇게 늘었던 기울기랑 지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이 구간과 이 구간, 이 구간이 거의 완만합니다. 거의 상승이 없죠. 가구세 증가가 지금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증가하는 가구를 보면은 70대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가죠. 60대랑. 그리고 오히려 주택 구매력이 강한 30대, 40대, 50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래는 저희가 사회가 지금 젊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고 가구 수 지금 작년까지가 피크였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게. 그렇죠? 이후부터 좀 정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에 위험하게 연끌해서 투자하는 것은 내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가구 수를 보더라도
이 전체 토탈 가구수, 전국적으로 보면 토탈 가구수가 2020년도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2021년부터 이제 정체가 되죠. 더 중요한 것은 그나마 1인 가구 수가 증가했고 2인 가구 수까지는 증가를 했죠. 3, 4인 가구 수는 이제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엄격하게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3인, 4인. 1인 가구, 여기가 1인 가구, 2인 가구입니다. 그나마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증가하는 게 그나마 여기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구간이다. 전국적으로 가구 수는 증가하지가 않고 그나마 1인 가구,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너무 연끌을 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도 동일한 트렌드입니다. 서울도 앞에 전국에서 봤던 것 같이 서울 보면 지금 가구 현황을 보면요. 2021년까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앞으로 서울도 어떻게 될 거냐? 서울 장래 가구 추계입니다. 추이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2020년도까지 더 맥스를 치고요. 맥스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부터 서울은 가구수가 늘지를 않습니다. 왜냐? 경기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구수가 다 빠져나갑니다. GTX라든지 이런 교통이 잘 돼 있고 또 늘어나는 게 서울은 특히 노령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보시기에는 노란 게 6, 70대가 거의 한 절반을 차지하죠. 2030년만 돼도 서울 같은 경우는 6, 7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40대, 30대, 20대 경제력이 좀 부족한 이 사람들은 오히려 경기나 인천으로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구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5, 6, 70대가 2030년만 가도 거의 한 60%를 차지해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가 없겠죠. 심각한 지금 문제죠. 가구수로 보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진짜 2021년까지가 맥스였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올랐고 이때부터는 이제 정체되고 하락합니다. 오히려 1인 가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2인 가구, 1인 가구가 늘고 지금 3, 4, 5인 가구는 계속 줄죠. 계속 줍니다. 그래서 서울도 이제 한계가 있다. 무조건 서울에 연구해서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진말입니다. 매진말을 보면 잠자리 한 마리가 가만히 풀 위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살금살금 다가와 있는 힘껏 잠자리채를 휘둘렀습니다. 윙 하고 바람을 갈라지는 소리에 잠자리는 날개를 폈습니다. 가까스로 죽음을 보면 잠자리가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메롱 나에겐 날개가 있어서 너까지 거한테 절대 안 잡히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잠자리는 온몸을 뒤틀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하다가 그만 거미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파르르 날개를 떨고 있는 잠자리를 보며 거미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날개가 없었다면 이렇게 거미줄에 걸리진 않았겠지.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없어. 움직일수록 더 조여들 뿐이니까. 거미는 그렇게 말하고 재빠른 동작으로 잠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산새가 한 마리가 허공을 가리며 총알처럼 날아왔습니다. 산새는 표적처럼 박혀있던 거미를 낚아채듯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거미에게 산새가 말했습니다. 거미야 미안해. 네가 몸을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만 않았어도 나는 너를 보지 못했을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한치 앞으로 모르는 잠자리와 거미의 모습이 마치 착각과 교만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세 가지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산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언제나 청춘이어서 안 늙을 것 같은 착각과 교만.
건강할 때는 자신은 아프지 않고 병이 안 들 것 같은 착각과 교만,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영원히 풍요롭게 살 것 같은 착각과 교만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늘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